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한 고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호흡은 잘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심호흡 한번 해보실까요? 아마 생각보다 호흡을 잘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초대한 이 분을 만나고 나시면 아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호흡에 집중하시게 될 거고 여러분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가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한글과 호흡을 연결해서 우리 몸 신체의 구석구석을 살리는 재활호흡의 대가이자 한글 호흡의 창시자 장우용 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글발성산업진흥원의 장우용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막 또박또박 본인 소개를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오늘 지금 오늘은 평상시에는 네이버 홍대 파트너스퀘어에서 하는데 오늘은 CTS 기독교 CTS 라디오 조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왔죠. 어떻게 방송하는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살벌해요. 이 정도는 살벌하지 않은데 안 때립니다. 편안하게 원래 가지고 계시던 하셨던 거랑 이런 거 위주로 여쭤볼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네, 원장님 직접 아까 한글발성산업진흥원 이사장이라고 본인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에는 그거 말고도 직함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 소개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한글발성산업진흥원의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한글발성산업진흥원 협동조합의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또 자살예방 전국 학교연합회 이사장이기도 하고. 원장님 얼굴 보면 무서워서 자살 못할 것 같아요. 한글 콘텐츠 산업 주식회사 이사이기도 하며 한글의학 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사장이나 대표나 원장이나 제가 듣고 싶은 소리는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네. 한글 호흡 선생님? 네.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제 마지막도 선생님으로 남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원장님 말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끝에만 선생님이면 된다. 이런 네네네네. 생각이신 거죠. 요즘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조금 속도가 안 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되게 다양하게 제품 개발도 하시고 지금 이제 교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은 코로나라 그래서 참 그 방송 매체를 제가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주 아파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실까. 또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있을 텐데 그 분담하는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 이럴 때 한글 호흡을 하게 되면 그래도 도움이 될 텐데 이게 못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 호흡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한글에 대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글의 깊이는 너무 깊더라고요. 그 깊은 거를 찾아내다 보니까
요즘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 그 경도 인지 장애 어르신들한테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대면하고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영상 그렇죠. 교재가 필요하더라고요. 아, 이제 영상만 보고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영상을 못 찍어요, 저는. 근데 영상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원장님은 그냥 평상시 하시던 대로 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한글 호흡하고 한글 체조 그리고 한글 명상, 한글 무도 그리고 자살 예방 그 관한 모든 영상물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 저도 가닥가닥 정신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계속 호흡을 하시면서 정신을 네네네. 부여잡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오늘 이 방송을 이제 이 듣는 분들에게 그렇게 바쁜데 정신을 놓지 않고 예, 꼿꼿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비법들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한글 호흡이 뭐야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한글 호흡이 뭔가요, 원장님? 한글 호흡은 한글이라는 어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그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소리 끓이다 보니까 우리 소리는 자음과 모음 체계로 돼 있는 그 도형의 원리로 돼 있을 때 소리를 하면 소리가 모아지면서 몸으로 들어와요. 네. 기억하면 배가 모아지지. 그러네요. 기억하면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소리가. 기억. 네, 배가 모아져요. 음. 등을 세우시고 하셔야 돼요. 아, 네, 바로 등 세우고. 우리 한글은 음. 가슴을 움츠리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그러면 소리를 할 때 내가 많은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아끼려고 그러면 자세를 바로 하고 소리를 깊숙이 할 수 있을 때 내가 발성과 호흡이 연결되는 거라는 걸 찾아낸 거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세종의 후예세요? 저희는 다 세종의 후예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데 네. 갑자기 무슨 이렇게 한글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 네. 어떤 계기에서 갑자기 이 한글을 접목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걸 연결한 이 한글 호흡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과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이 별로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한글 스토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과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글을 찾아낸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인연인지 자연하고 참 친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하는 연습을 하다가 한 20여 년 전에 갑자기 병원에 가서 이제 몸을 검사하다가 시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가 났어요. 아무 병이 없는데? 네, 병이 없는데. 우리가 왜 검진을 다니잖아요. 건강검진? 네네네. 네. 그것처럼 검진을 갔는데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의료사고로 인해서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집에 오는데 검사하고 집에 오는데 조금씩 숨이 차는 거예요. 조금씩. 미세하게. 네, 걷는데 갑자기 왜 숨이 차지? 음. 분명히 숨이 차면 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근데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서 다시 병원에 가봐야 되나 하는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더 숨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가 되니까는 조금씩 하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갔더니 병원에서 이거 별거 아닌데 간단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한 수술 한다고 그러는데 왠지 불안해요. 사람 마음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안에서 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 수술하기 전에는 다 원래 불안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또 달라요? 네. 불안한 거하고 이건 왠지 조바심이 나도 불안한 건 다른 거예요. 불안한 게 아니고 수술하기 전에는 조바심이 나는 거죠. 불안은 엄습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습해 왔을 때 그렇게 엄습해 오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라도 또 가봐야 되겠다. 다음 날 수술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잡더라고요. 수술 날짜를. 네.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도 별거 아니래요. 수술하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 걱정이 돼서요. 그러고는 이따가 다음 날 아침에 6시에 준비를 하고 병원에 가갖고 수술실에 이제 들어갈 때 7시부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1시 반까지 있었죠. 11시 반에 아니요 수술을 하고 회복실에 오니까 11시 반이에요. 11시 반에 눈을 딱 뜨는 순간 갑자기 눈이 이렇게 더 어지러우면서 간호사가 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나셔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얼른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아, 그때도 느낌이 이상했어요. 네, 제 몸이 이상해요. 빨리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수술해서 그런데 처음으로 간호사한테 이놈의 지지배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 소리 잘 못하는데 빨리 좀 불러달라고. 그러는 순간에 대동맥이 이제는 완전히 터진 거죠. 수술하고 내려왔는데 바로 대동맥이 터져서 선지처럼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그 피를 그렇게 쏟으면서 기절하고 들어가서 18시간을 수술을 했대요. 의사들이 3교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눈을 떴는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더라고요. 네. 회복실에서. 그래서 회복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괜찮으시냐고 오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병원이에요? 이제 제가 이 얘기는 다음에 꼭 성공하면 이야기해야지 생각했던 거예요. 네. 지금 막 여기 막 소름이 팍 끼치고 있어요. 성공하면 얘기해야지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병실로 옮겨졌는데 산소 호흡기도 꼈지. 뭐 링게르는 뭐 4개 5개로 꽂고 있지. 갑자기 제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48kg였었거든요. 딱 반이 줄었어요. 24kg로. 그거 수술한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그렇게 피가 빠지니까 피가 빠지니까 그러니 우리 몸은 신경이 다 오그라질 수밖에 없겠죠. 혈관은 다 축소되고 뭐 폐활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 눈을 떴을 때 막 그 눈에서 유리가 깨져서 있는 것처럼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몸 피부, 뼈, 아니면 인대, 힘줄, 장기, 허리. 그 미묘한 그 미묘하지 않죠. 이틀 전에 48kg이던 사람이 다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미묘한 것까지. 당연하죠. 24kg가 됐어요. 와. 우리가 한 2, 3kg만 빠져도 기운이 없어 힘들어 하는데 맞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살이 빠진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해골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는 들었어. 지금 이거 하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왜 갑자기 한호흡이 갑자기 나온 거야. 아니요. 그래도 여기 스토리 들으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절 보러 오는데 말을 하는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가 안 나가요. 배에 힘이 없어서. 네. 근데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들리는 거예요. 심장에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이게 심장에서 소리를 듣는 거였구나. 그래서 사람이 소리를 나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내 심장이 아프고 내가 경직이 되던 거였구나. 누워서도 그런 공부를 했어요. 또 안 되겠다. 바로 이제 퇴원을 해야 되겠다. 병원에서. 그 몸으로. 네. 병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와서 괜찮다고 그러고 수술했는데 또 의료사고까지 나서 또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제가 퇴원을 하겠다 그랬어요. 막. 그래갖고 퇴원을 하고 집에 가 있는데 집에서 화장실 하면 몇 미터 안 되잖아요. 거기를 못 걸어가요. 기운이 없으니까. 뼈가 아파서. 뼈 마디마디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 오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피를 맞아서 수혈했으니까. 네, 수혈 부작용이 있는데 피부가 뱀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막 아프고 따갑고 하늘을 보고 여기는 하느님 믿잖아요. 저 역시도 하느님은 믿어요. 근데 하늘을 보고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만큼을 졌길래 내가 또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머물러야 되느냐고. 근데 거기서 응답은 그냥 오뚜기만 생각났어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 오뚜기 같은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까지도 못 가던 사람이 1층까지 내려오고 1층에서 1m, 2m 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 안에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한동안 지나서 아, 저 사람처럼 조금만 뛰는 거를 또 연습해야 되겠다. 근데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감기가 안 났다 보니까 도대체가 저한테 한글을 하기 전이니까 그냥 운동 제한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니 운동 제한을 하고 한다는 사람이 감기도 안 낫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을 또 봤어요. 아, 뭐 안 될 때마다 하늘을 네, 보고 저는 답을 힘들면 구하시는구나. 하늘을 봐요. 그냥 네. 아무 느낌도 없이 비법이 그냥 그럼 하늘을 보는 거였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다가. 예, 목으로 숨을 들여 마시면 우리가 죽을 때 임종을 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하게 되거든요. 그건 안 죽어봤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파봤으니까. 아, 임종 직전까지 가봤으니까. 네. 아, 여기서 장기를 움직여주는 소리가 허라는 소리였구나.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허라는 소리를 가지고 야, 이게 뭐지? 그럼 허는 가슴으로 들어오는 소리인데 어는 뭔가 목으로 들어오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이게 소리마다 다르네. 그때서부터 한글을 알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느님의 계신데. 그래서 그 한글을 가지고 이제 네. 하나씩 둘씩 만들다 보니까 한글 발성이 호흡이구나. 한글 발성이 호흡으로 연결돼 있는 거였구나 하는 거를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구강 구조를 이용해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유입로가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그래도 재활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몸 장기마다 어쨌든 닿는 게 다 다른데 그게 그렇죠. 한글 발성에 있는 그거대로만 네. 제대로만 발성하고 호흡을 하면 네, 소리에 대한 음률을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내 몸에 곳곳에 가니까 네네. 이 산소만 들어가도 충분히 된다. 그럼요. 아, 그거를 직접 몸으로 터득하신 거고.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음. 말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한글을 하고 가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그 자긍심, 우리나라에 대한 존경심, 애국심이 굉장히 커졌죠. 또 한글을 하면서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또 그 말을 쓰는 네. 그런 글을 쓰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었는지 그게 굉장히 새록새록 깊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세종대왕이 그 발성 기관별로 그 한글을 창제하신 그 원리대로만 저희가 제대로 말만 해도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는데 요즘에 다 비음, 이거 네. 다 축야, 그리고 외래어 막 이런 거를 쓰면서 제대로 호흡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비음이나 축약어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뇌도 단순해져요. 오, 선생님 하면은 배가 움직이는데 선생님, 쌤 하면 입만 움직여요. 쌤. 어머. 와, 이거 미묘한데 차이가 네. 되게 확실하네요. 응. 쌤, 진짜 입만 움직이네. 몰랐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 소리마다 만약에 엄마 하면은 엄마, 가슴이 움직여요. 엄마, 네. 네네. 근데 아버지 하면 아래 배가 움직여요. 아버지. 네. 네, 소리마다 달라요. 소리마다 다른데 자음 모음 체계로 만들어 놓은 제가 이 호흡법을 만들었는데 그 자음 모음에는 만약에 기억하면 기억이라고 발성을 했을 때 기억이라는 소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허리를 딱 세웠을 때 기억하면은 내 기억. 등줄기를 딱 타고 올라가요. 근데 기억하면 목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어린아이서부터 연세가 드셔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한글의 소리를 쓰는 사람은 자세를 항상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자세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한글 호흡으로 척추 측만도 좋아진다고 말씀하셨고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보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도움이 되고 자, 딱 들으면 만병통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글은 믿어지나? 오히려 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또 확 들거든요. 여기서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요. 네. 보행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는 몸이 가장 흐트러져서 걸을 때예요. 아, 터덜터덜 그냥. 네, 터덜터덜. 그럼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걸 보고 걸을 때는 영혼이 빠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요. 네. 근데 그 걸을 때 딱 중심을 잡고 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동작하고 자세하고 소리하고 연결이 되고 나면 근육들이 발달을 해요. 근육이 발달을 하면 우리 지지대를 바로 세워주는 힘을 갖출 수 있어요. 뼈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되는 거죠. 또 등을 세우고 발성을 하면 척추가 바로 세워져요. 소리를 발성이라고 하지 말고 발성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호흡은 발성이 1cm 호흡이라고 그래요. 2cm 호흡, 센치로 호흡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길이를 요만큼 그렇죠. 1cm 가는 거 네, 좀 더 길게 하면 2cm. 네네. 그걸 실제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1cm란 만약에 앞에다가 5cm, 10cm, 15cm를 해놓는다 그러면 5cm. 5cm 동안 내가 손가락으로 5cm를 그으면서 기억. 아, 소리를 이으면서 5cm 동안 그렇죠. 간다 생각하면서 기억. 네, 거기까지 5cm. 요게 5cm 발성. 네네. 그 다음에 10cm는 기억. 기억. 아, 요게 거기까지. 10cm 호흡. 네네. 그러면 아. 발성의 길이가 훨씬 길어져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잠깐 네네네. 했는데 그 10cm 하고 나니까 호흡이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근데 15cm 하면 더 길어지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시작. 기억. 네. 소리가 길어지는 게 우리 구강 구조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발성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언어도 교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되게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글 호흡, 그러니까 그냥 한글하고 호흡 붙여가지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흡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언가 되게 과학적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한글이 발성을 통해서 호흡으로 나를 살린다는 걸 몸으로 체득하시고 그런 경험치만 가지고 만약에 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야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공부하셨나요? 운동 재활을 만들려 그러면 물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네. 물리학까지. 네. 그리고 호흡을 정리하려 그러면 생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물리학, 생리학. 네. 그리고 그거를 도형이나 센치로 기준을 하게 되면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네, 수학.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자연과학이 들어간 결과로 해서 논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논문도 하나 발표하게 됐어요. 네. 다음 달에는 호흡에 대한 SCI 논문이 하나 나올 예정이에요. 어디 저기 외국의 네이처지의 메인 표지로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한글 호흡이 산업화가 되지 않을까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말고도 해부학 막 이런 것도 엄청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부학도 공부 안 하면 근육의 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뼈의 지지대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인체의 구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해부학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걸 전부 다 대학원이나 대학원을 가셔서 공부하신 건가요? 저는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법의학에서 해부학이라는 그 강좌가 있었어요. 네. 네. 그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이게 사실 한글 호흡이 어떤 특별한 과가 있거나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공부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이 분야의 창시자시잖아. 네. 그럼 개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롤모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있었나요? 혹시 뭐 어떤 분의 그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한글이 호흡이 돼요. 그러고 가서 얘기하면 한글학자나 한글 관련된 단체에 가도 저 사람 뭐야 하는 식이지. 그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거잖아. 이런데 그거를 왜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이잖아. 한글은 원래 세종대왕 거고 호흡은 그냥 호흡인데 이게 왜 굳이 이걸 붙여서 한 사람의 이걸 인정을 안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글이다 보니까 이제 그 한글을 통한 우리 한학이나 학자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 선비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런 그렇지. 분들이 이 한학을 많이 하셨던 걸로는 아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죠. 한글 호흡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야매같이 보이지. 어떻게 해야 한글을 그런 데다 쓰냐. 그러네요. 네네. 한글을 어떻게 그 위대한 한글을 그런 데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 된 거예요. 근데 한글을 쓰면서도 발성을 하면 그게 다 호흡인데 그걸 몰랐는데 왜 하기야 모르시니까 그러지. 근데 신기하게도요. 네. 이 공부를 해놓고 국어문화원의 김수롱 박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발성법을 정리했습니다 했더니 그러셨어요? 너무 잘 됐네요. 제가 해리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음 모음이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알아듣는 분이 계신 거네 이제. 그럼요. 제가 그러면은 가슴이
뭐라 뻥 뚫리죠. 뚫리는가 보다. 응. 막 설레요. 아, 이런 분을 만났구나. 내가 한 게 이게 네네네.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이런 네네네. 확신이 생기신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지 한 4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이제 지금은 뭐 학계나 이런 데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은 인정을 하니까 논문도 나왔겠죠. 아, 네. 그리고 그 우리 그 박사 과정에 그 논문을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차이가 대학의 차정민 박사님이라고 그분의 그 박사 논문을 한글로 이용해서 냈어요. 네. 지금 사실 차정민 대표님께서 이 스튜디오 밖에서 이 오디오 클립 라이브를 생생하게 듣고 계실 거거든요. 그죠? 네. 그 박사 논문 쓸 때 사실은 부산대학교에서 실제 네. 어디 그 데이케어 센터에 계신 치매 어르신들을 실제로 임상해서 상당 기간 같이 해가지고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 좀 실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부산대학병원을 논문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5년 정도를 쫓아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저희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부산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부산시 자금으로 동아대학교하고 또 부산대학교하고 저희 한글 콘텐츠 산업 주식회사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거기서 과제를 하나 하게 된 게 저희 임상 논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증상이 네.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되게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원장님한테 들은 말 중에 치매 어르신들의 특징은 표정이 없다. 웃질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직선을 직선으로 못 그린다. 그런 분들에게 이게 한글 호흡을 실제 훈련을 하면 이제 굉장히 그분들도 놀랄 만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었다는데 주로 언제 어떤 훈련을 통하면 이 실제로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한테까지 도움이 되는지 그 원리나 어떤 방법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가 올 때 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치매가 온다는 거는 뇌가 자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움직이는데. 또 그 뇌가 잔다고 표현을 했듯이 뇌가 자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운동도 안 돼요. 혀도 운동을 잘 안 해요. 뇌가 자니까. 네. 그래서 혀가 자꾸 굳어지죠. 네. 또 움직이는데 몸이 둔해지죠. 움직이고 있는데 뇌는 깨려고 안 하는 거예요. 네. 자는 게 아닌데 걔는 그냥 혼자 자는 거야. 자는. 그만큼 뇌가 수축이나 단축이 이루어지면 숨을 쉬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잊어버린 기억들을 찾기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좋아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뇌의 기능은 몇 프로 못 쓴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몇 프로 못 쓰는 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새롭게 소리나 호흡을 통해서 다른 우리 신경세포들을 살려내게 되면 더 넓은 영역이 저는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걸로 치매 어르신들한테 학습 교육을 시켰더니 어르신들이 얼굴 표정만 없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교실이 됐어요. 아, 소리 깔깔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이건 안 되는데 너 해봐. 막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먼저 해보시고 좋은 분들이.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고 아파 보였었는데 하루하루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갈 때마다 내일 또 변해 있고 내일 또 변해 있고 계속 내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밝은 모습으로. 네. 그래도 그분들이 어르신들은 원래 간식 잡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간식도 내가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네. 간식보다 더 재밌다고. 더 재밌다고. 아. 간식 먹는 것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우와. 빨리 나가라고. 그 엄청난 어르신들이 변화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해드려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말씀하신 교재나 이런 것들이 그분의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운 거죠. 그렇죠. 이 호흡 발성을 통해서 네네. 뇌에 산소가 들어가서 그렇죠. 너 지금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잘 때가 아니야. 음. 그러면서 조금씩 깨면서 이게 일상으로 거기에 돌아오는 거예요. 연결된 신체 기관들이 재기능을 하게 되는 음. 거구나. 얘가 깨니까. 네. 그래서 일상으로 점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또 거기서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과 열심히 한 사람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아, 네. 네. 우리가 뇌가 이상이 생기면 똑바로 우리가 가로나 세로를 긋는다고 했을 때 똑바로 그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 안 되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힘이 안 생, 끝까지 안 가서. 네네. 뇌에 힘이 없으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손발이 내 마음대로 안 네네네. 되면 손발이. 뇌가 지금 자고 그렇죠.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내가 집중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지 했을 때 내 몸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아, 그러네. 너 얼 빠졌어? 그런 얘기하죠. 늘 빠져있나 봐, 지금. 얼 빠진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우울하다 그러잖아요. 야, 코로나 우울한 블루가 사람한테- 지금 장난이 아니래요. 우울한 사람한테 가슴에 딱 주먹으로 가슴을 딱 치면서 네. 하면은 가슴이 뻥 뚫려요. 여러분 지금 이 동작은요 고릴라를 상상하시면 돼요. 고릴라가 두 주먹을 양손에 쥐고 소리를 이렇게 가슴을 막 얇게 번갈아 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가슴에 맺힌 게 뻥 뚫리면서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다는 거죠.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요. 네. 엄마한테 뗐을 때 생각해보자. 때를 안 써봐서. 때를 쓰려 그러면은 막 주먹으로 나를 막 나 어떻게 막 그러잖아요. 아, 네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러면 우울증이 어디 갔지? 가슴이 답답한 게 어디 갔지? 그럼 지금 요즘에 코로나 블루로 여기저기서 그분들한테 힘든데 너무 좋죠. 일단 고릴라 네네. 포즈로 네네. 소리를 하고 발성을 하면서 그렇죠. 하면 여기에 좀 맺혔던 네네. 응어리가 좀 풀린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다이어트 호흡을 또 해가지고 요 기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실내에 있으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다이어트 호흡은요. 그냥 소리를 기억하고 입을 담으세요. 기억. 네, 담고 그 자리에서 콩콩콩콩콩콩 뛰어보세요. 남들이 보면 그러면 콩콩 춤추는 것처럼. 네, 예. 그걸 콩콩이라고 하는데요. 콩콩콩콩 뛰다 보면 숨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기억하고 참았으니까. 입을 다물었으니까. 네네. 그러다가 그 숨을 참는 동안에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이 녹기 시작해요. 핵심은 거기 있었군요. 네. 그걸 몇 회 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요. 네. 기준을 정해놓자 그러면 10회 하고 쉬고 10회 하고 쉬고 아니면 자음 모음 24자니까 24번을 하고 쉬고 그렇게 합니다. 기억 다물고 콩콩콩콩 최대로 하고 한 다음에 니은 하고 콩콩콩콩 하고 네. 지금 이런 걸로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거랑 아야 어여 끝까지 하고 그게 한 세트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콩콩콩콩콩콩 뛰다가 내가 숨이 차. 그러면 딱 멈추고 숨을 쉬는 거죠. 숨 쉴 때는 그래요? 어떻게 쉬어요? 코로 입으로?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놓으면 돼요.
발성호흡은 그냥 발성호흡이에요. 아, 발성한 걸로 이미 네. 호흡한 거야. 발성과 호흡은 또 다른 영역이고요. 음. 저는 오늘 한글 발성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글 발성 호흡은 소리의 높낮이를 내가 기준하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게 달라지니까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기억 했으면 기억. 입을 딱 다물고 참는 상태에서 배를 딱 조아리기만 해도 몸 안에서는 지방이 녹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비법을 딱 이런 거 있죠. 버튼으로 누르면 답이 쭈르륵 나오는 자판기 같아요. 지금 막 그리고 귀를 또 잡아당기고 계시는데 이건 또 어떤 귀를 포즈신가요? 잡아당기는 거는 네. 내가 집중이 잘 안 돼. 그러면 기억하고 기억. 왼 귀를 잡아 당겼어요. 네. 왼쪽 귀를. 그다음에 기억하고 오른쪽 귀를 쭉 잡아 당겼어요. 네. 그러면은 더 정신이 나요. 잠깐 사이에 잠깐 사이에. 지금 이렇게 귀를 잡아다닌다는 건 내가 기억하고 들어간 호흡이 귀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눈이 그래서 좋아지려면 목 뒤를 딱 목 뒤. 잡고 기억. 그러면 기억. 네, 목이 좀 편해져요. 여러분 이 포즈는요 영탁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할 때 뒷목 잡는 그 포즈로 하시면 돼요. 그 포즈로 하고 기억하고 하면 기억하면은 손 잡은 그쪽으로 네네네. 호흡이 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세요. 오, 가볍죠. 그러네요. 네. 또 반대 손도 해줘야 돼요, 항상. 아, 균형을 또 맞춰서 기억. 기억. 그리고 잡았다가 딱 풀어주면 목이 좀 편안해져요. 네. 눈 좋아지는 건 또 어떻게 할까요? 눈 좋아지는 거요. 응. 눈 좋아지는 거는 손가락으로 눈을 꼭 누르고 난 다음에 손가락 3개, 가운데 네네. 3개로 양쪽에 눈을 지그시 감고 누르고 기억 참고 있다가 손을 떼고 눈을 뜨면 조금 더 편안해져요. 어질어질한데요. 어지러운 건 네. 뇌로 산소가 들어갈 때 어지러워요. 아, 그런 잠깐. 거구나. 좋은 네네. 증조인 거예요? 좋은 증조죠. 제가 원장님 때문에 이 호흡 배워가지고요. 집에서 자기 전이나 일어날 때 이 호흡하고 보면 갑자기 팽그를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그 잠깐만 참으면 좀 있으면 몸이 좀 풀리는 걸 느끼고 그렇게 해서 거의 네네네. 기지개 대신 네네. 몸부림을 호흡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지는 걸 좀 느끼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지럽다는 건 우리가 몸에서 순환이 안 됐다가 순환을 시키니까 잠깐 피가 돌면서 살짝 어지러운 거고요. 이 어지러운 건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 어지러운 것 같아? 그럼 없어져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지러운 건 명현현상으로 봐야지. 계속 어지러움이 위험한 거죠. 하는데 계속 어지러우면 그럼요. 이건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구나. 음. 자, 지금까지 사실 40년 이상을 한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사실 힘든 일도 되게 많았을 거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온 어떤 그런 시간을 견딘 지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여기 방송국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뭐라 그랬죠? 여기 어때요? 그랬을 때 위압적이라 그랬나? 무섭다 그랬나? 압박을 싸늘하다고요. 싸늘하다. 음. 지하라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래서 싸늘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걸어왔던 그 벽이 너무 추운 동굴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도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저는 항상 싸늘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의 두께가 저를 깨고 나오기까지는 한없이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을 때 비로소 내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마음 챙김 뭐 이런 거. 아니요. 마음 쓰임.
마음 쓰임을 좋아한다고요? 우리 조현심 대표님을 만나면 얼마나 분주하게 일을 하고 다닐까. 그러니 마음이 쓰이시는 거야. 응. 그 대표님은 저녁 때 가면 몸이 완전히 그냥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게 지치겠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 쓰임. 그리고 식사는 하고 다니나? 아, 김치 맛있게 담았는데 좀 줄까? 그런 걸 전해주셔야지. 마음만 쓰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김치 얻으러 가면 되죠. 아, 원장님 김치 진짜 맛있어요. 그것도 비법이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김치 장사하는 게 빠르대요. 그러네요. 그냥 농담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 쓰임이라는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조금 뭔가 힘들어도 그냥 나는 동굴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어쨌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가다 보면 어느 고지에 올라오니까 내가 여기에 있으려고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를 그냥 계속 견디면서 오신 거죠. 네. 어디 딱 고지를 딱 정해놓고 견디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 눈앞에 놓였을 때 노력해야지만이 미래가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최선을 다하고 났을 때 비로소 내 존재란 것이 인정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또 이 살다가 벽에 부딪히면서 가장 외롭고 고독했을 때 결국 그곳에서 저를 만났을 때처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뵀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도 제가 공부했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수련, 정신 수련, 몸 수련, 깨달음 이런 길을 45년 온다는 건 쉽지 않은 길인데 이런 길을 오면서 사람들한테 그 공부했던 과정을 무시하고 제가 있는 소통하는 언어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죠. 네. 네. 그래서 생긴 오해들도 많았을 테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대표님도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좀 성장을 하자고요 하는 얘기를 좀 털어놓으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배워놓은 건 있는데 다른 거는 몰라요. 제가 동국대 그 법의학에서 해부학을 공부했을 때처럼 저는 모르는 데 가서 저는 이거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하지 하는 것들을 잘 몰랐었어요.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혼자 공부만 하다 이 시간까지 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걷는 순간 내가 세상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어떨까. 또 그 속에서 내가 아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미리 걱정할 게 없는데. 그냥 넘어오시면 되는데. 가면 가는 대로 가면 되는데 네. 그 간다는 게 저로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교재를 시작하면서 그래 이제는 당당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당당하게 해야 해주셔야 되는데 돼요. 내가 할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함께 가는 거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 저랑 어떻게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아까보다 손 따뜻해지셨어요. 네. 저는 마음이 긴장을 하면 네.
몸이 다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까 시작할 때 차가우셨는데 이제 끝날 때 네. 되니까 풀어지셔가지고 아주 편안해지셨습니다. 네, 많이 편안해졌어요. 네, 지금 41분이 함께 듣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다이어트 너무 필요하시다고 하는 김아진 아나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듣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원장님? 저는 한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겠지만 제 자신한테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긴 거라서 이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한글 특수학교. 그래서 그 안에서 한글로 하는 물리학, 한글로 하는 생리학, 한글로 하는 수학. 우리가 교과 과목에서도 저희 걸 특수교육으로 좀 만들어서 그런 학교를 좀 세우고 싶고요. 또 그로 인한 복지사업도 하고 싶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고 싶어요. 우리 한글은 제가 만들기는 했지만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가고 싶은 게 제 지금 마음이에요. 아, 요 꿈에 대한 이야기는 그전에는 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꿈이 좀 더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요. 꿈이 커진 게 아니고 그거는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놨어요. 근데 단계별로 지금 현재에서 꿈꾸는 거는 교재 개발이면 교재 개발에 집중하고 아, 그다음엔 이렇게, 꿈이 아니고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목표를 네. 이루어야 꿈을 이룬다. 꿈은 그냥 조용한 산에 가서 조용히 사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하셨어요. 네. 산에 들어가고 싶다고. 네. 네.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괜찮고 어떻게 같이 이제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가고 있는데 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45년이 코로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코로나 상태에 겪어서 힘드신 이런 앞도 안 보이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누가 돈을 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 보고 그냥 한 건데. 그럼 하늘 보라고. 네. 하늘 보고 했는데 하늘을 볼 때마다 아, 우리는 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너무 많이 깨달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함께 옆에서 있었던 가족들, 또 지금까지 옆에 계셨던 분들이 얘가 크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 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아플 때 같이 아파야 되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야 되고 네. 어려울 때 고통 분담해야 되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한글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제가 한글 호흡 유도기, 한글 시지각 교구, 그 다음에 한글 호흡책, 가로선 호흡, 세로선 호흡, 점호 호흡, 원호 호흡, 대각선, 삼각 할 거 없이 도형을 이용해서 호흡법을 만들었어요. 그 교재들하고 또 어린이집에 가면 유치원의 보도블록처럼 자음 모음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 위에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기억하면 걔가 빵빠라가 올리는데 그냥 잘못하면은 우는 소리가 나요. 유치원에서는 그런 교구가 들어갈 거고요. 또 우리가 보면 요가에서는 요가 매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한글 균형 매트가 있어요. 기억하면서 그 도형 원리대로 만들어진 대로 쓰면 자세가 달라져요. 네, 그런 도형 매트, 그 균형 매트, 그리고 우리 길에 걸어 다니면서 쓰는 보도블록, 그 다음에 우리 뭐 앱,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라인볼이라 그래서 그 라인볼을 하나 갖고 기억하면 얼굴 주름도 없앨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뭐 이렇게 꿈은 저쪽에 나중에 산에 가시는 건데 하기 전에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서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빨리 해놓고 가야지.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꿈에 빨리 닿으려면 아마 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제품들과 서비스, 그다음에 이런 한글 호흡에 대한 인식이나 운동이 여러 군데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뭘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네. 진행 과정? 네네. 이게 뭐예요, 이건? 이제 방송 끝났는데. 저희가 요새 네. 그 파주 요양원에 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뇌인지 호흡이라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계속 깨어나고 있어요. 잠자던 뇌가. 네. 그래서 몰라보던 가족도 알아보게 되고 반갑다고 손으로 화이팅도 할 줄 알고 그렇게 바뀌시고 계세요. 그런 곳에서 파주 요양원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요양원에서도 이제 부탁이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고, 여주시에서는 여주보건소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 교재로 저희가 이제 넣게 되면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요. 자, 한글 호흡이라는 걸 처음 들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고, 저게 뭐야? 저거 척추 측만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알고 있는 분 중에 치매가 있으면 그분한테도 소개해주고 싶고 뭐 이럴 텐데, 그럴 때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한글 콘텐츠 산업 주식회사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네. 해서 한글 콘텐츠 산업 주식회사, 발성산업진흥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에 연락처나 안내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이제 온라인에서도 조금 더 활발하게 많은 네.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방송 이렇게 네네. 오랜 시간, 이걸 1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는데 후딱 다 지나갔거든요. 아까 처음에 느낌하고 지금 이제 소감이 어떠세요? 첫 방송 해본 소감. 안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지금 안짱다리 하시고 너무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함께 해주신 분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피디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니, 지금 방송 네. 43분이 같이 듣고 계세요. 아니요, 조임신 대표님도 고생하셨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바깥에서 열심히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차정민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 라디오 청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한글과 함께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상 소감 얘기하신 것 같아요. 누구누구 일일이 호명하면서 감사하다고. 제가 조금 그래요. 네. 네. 마음 쓰임이 네. 남다르신 우리 장우영 원장님과의 시간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정말 잊지도 않았던 어떤 그 분야라고 볼 수 있죠. 한글, 호흡, 그리고 발성과 연결해서 이게 어떻게 재활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까지 끌어올리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논문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학회지에도 발표할 수 있을 수준까지 끌어오신 장우영 원장님의 이 노고와 인내, 집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날의 장우영 이 세 글자의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든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하는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알려지게 되고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믿고 그냥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조현심의 브랜드쇼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